회사가 이제 꺾이는 순간은 사람들이 다 인지하지 못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잠깐 나빠지나 보다, 그냥 괜찮을 거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데 굉장히 쿨한 회사였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바깥에서 볼 때는 꺾이게 되면 다시 바운스업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쪽 실리콘밸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욱입니다. 한국하고 미국 다 통틀어서 25년 경력의 개발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서는 모토로라, 브로드컴,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현재는 전기차 회사에서 통신 개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대학교에서 통신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새로운 산업에 잘 따라와서 셀폰 시작해서 스마트폰, 전기차로 해왔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잘 성장한 거 볼 때 정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되게 재밌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거잖아요. 근데 그 재밌게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잘 놀 수 있거든. 그러려고요. 저를 잘 놀려고. 저는 전자공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때 이제 90년대에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휴대폰이 굉장히 비쌌을 때거든요. 비쌌지만 점점 그 가격이 다운되는 거를 우리가 봐왔고, 대학생들도 휴대폰을 사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2 이동통신 개발 사업하고 막 이랬을 때이기 때문에 통신 쪽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휴대폰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우전자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가 1998년도 IMF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고,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력서를 내고 많이 고배도 마시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대우전자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겨우겨우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집에서 쓰던 그 무선전화기 들어간 RF 관련 모듈이 있거든요. 그 개발하는 팀에서 저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회사가 더 안 좋아져서 존폐 위기가 생겼고요. 곧 망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부도가 난다, 뭐 어디에 팔린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이제 회사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찾은 게 모토로라가 대주주로 있는 어필텔레콤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옮겨간 거는 2004년도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뭔가 좀 페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년, 3년 차 회사 생활 할 때 얘긴데요. 리크루팅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면접을 보자. 보고 마음에 든다. 연봉은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연봉이나 이런 직급이나 이런 거에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당신은 한국에 명문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쇼킹을 받았거든요. 이건 뭐지? 왜 이러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런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되게 자신이 있었고, 그런 거를 알아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열받음? 당연히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페어한 그런 사회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나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한 1년 뿌려봤는데 전혀 연락이 없죠. 굉장히 힘들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생각난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본사에서 높으신 분이 출장을 나왔는데, 그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안 되는 영어로 따박따박 얘기하고, 회로도나 이런 거를 같이 리뷰하고, 회의도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분한테 한번 이메일을 써보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음날 나 너 기억하고 그때 미팅 때 너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돼서 저는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바로 이제 미국 모토로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날 가자마자 들어와서 우리 빨리 미팅합시다. 그래서 바로 미팅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시간 미팅을 했는데 여긴 어디인가,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나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국에서 했지만 30에 넘어서 왔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지나고 퍼포먼스 리뷰를 하거든요. 고과죠. 인사 고과를 하는데 제가 제일 바텀 꼴찌를 받았습니다. 저희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열심히 했다, 잘한 거 아는데 하지만 넌 이거야. 내년에 한 번 더 받으면 넌 잘려. 2번 2년 연속 이제 바텀을 받으면 레이오프를 당하거든요. 저는 워닝을 받은 거죠.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퍼포먼스랑 회사에서 생각하는 퍼포먼스가 다른 거죠. 저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그래,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근데 이런 거 좀 더 해봐. 그래, 요쪽만 더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거였죠. 근데 그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다 애드돼서 안 좋은 퍼포먼스 리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좀 많이 놀랬고요.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하고 안 되는 영어로 더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의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는 잘 받았습니다. 저희 매니저도 그렇고 위에 또 매니저께서도 굉장히 제가 바운스업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임프레시브하게 느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네. 미국 모토로라에서 3년 일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브로드컴으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옮기게 된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모토로라가 그 당시에 레이저폰을 개발해 히트를 치고 스마트폰을 막 개발하는 시기였는데 그 다음 히트를 못 쳤거든요. 회사가 이제 꺾이는 순간은 사람들이 다 인지하지 못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한때는 전 세계 통신을 호령했던 회사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그 꺾이는 회사에 있으면 같이 꺾여요. 그 안에 조직에 오래 있으면 타성해졌고 옮기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죠. 그냥 괜찮을 거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데 굉장히 쿨한 회사였는데 하지만 제 경험상 한번 회사 꺾이기 시작하면 바운스백 하는 거는 거의 없던 걸로 기억나고 왜냐하면 여기는 워낙에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없어지는데 그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고 도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도태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하냐 안 하냐 그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앞으로 또 발전하나 안 하냐 그런 거를 되게 보고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그 당시엔 2G였다가 3G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마침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3G 플랫폼을 개발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 입사하게 돼서 새로운 칩셋 개발하는 팀에서 그 레퍼런스 디자인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이직은 이제 애플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넘버원 회사는 아니었어요. 노키아나 삼성, 모토로라가 의미 있는 의미가 있고 삼성이 넘버원이었고요. 잡스가 돌아가신 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 쿡이라는 새로운 CEO가 이제 맡게 됐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애플은 재밌는 거는 프로덕트 개발할 때 각 부서마다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폰에 통신팀에 있었는데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팀인 이런 데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따로따로 일하다가 각각의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팀이 어느 순간 딱 모여서 이거를 조립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때 처음 봅니다. 그때 이제 아구가 딱딱딱 맞아야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딱 만들고 문제 생기는 거 가지고 다시 이제 리뷰하고 다음 버전에서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팀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정확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없는 거를 막 만들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개발자거든요. 엔지니어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목표의 프로덕트를 개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팀 플레이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디프레스 되고 일을 같이 못 하게 됩니다. 쟤는 뭐 쉐어 안 하고 인포메이션 쉐어 안 하고 남의 인포메이션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누구나 여러분들이 아는 같이 일하기 힘든 친구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같이 쉐어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기 쉽고 저 사람하고 접근하기 쉽게 해서 그걸 했을 때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 플레이어를 넘버원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저도 잘하고 싶어서 항상 노력 중인데 특히 이쪽 실리콘밸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제가 2016년까지 일을 했고요. 전기차라는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회사를 옮겼습니다. 애플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였지만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점점 성장력이 떨어지고 과연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인더스트리가 뭘까 생각할 때 전기차라는 인더스트리가 발전하는 거는 너무 확실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렸죠. 안정적인 애플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도전하자. 제가 정말 운 좋게도 항상 그 회사가 인더스트리가 핫할 때 옮기게 되는데요. 그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발전하나 안 하냐.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하겠습니까? 확신을 안 하지만 레버리지 하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음에는 뭘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제가 통신을 공부했지만 휴대폰 갔다가 스마트폰으로 올라가고 이 통신 기술이 어느 날 자동차에서 되게 중요하게 되고 내 기술을 그쪽에다 레버리지를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가장 뿌듯한 거는 어떤 사람이 아이폰 7을 들고 제가 또 참여한 전기차를 컨트롤하고 있을 때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 보람은 극소수인 사람들만 하는 보람이 이 동네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아이폰 7하고 모델 3는 다 내가 했던 거잖아. 다 내가 개발한 프로덕트인데 참 열심히 기분 좋게 해피하게 쓰고 있구나 볼 때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은 태평양을 건너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벌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더 페어한 곳으로 가보자라는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 조직이나 회사든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이로울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 그런 리더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 부모님도 아닌데 부모님 바꿀 수도 없는데 리더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성장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키우셔서 액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